월요일 퇴근 무렵까지 항소 안 하면 이름 공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200만 이상이 봤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 보험사는 항소했을까요? 답이 올라왔습니다. 항소 안 해주면 보험사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9월 12일 퇴근 무렵에 올린 건데요. 그러면 토, 일, 월, 오늘 화요일 3일 반 만에 조회수가 33만 회. 쇼츠는 더 많이 봤습니다. 230만 회.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못 해주겠다는 그런 보험사. 월요일까지 시간 줄 테니까 꼭 항소하세요. 항소 안 하면 그 보험사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제가 공언했습니다. 공언.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문제가 된 사고 영상 같이 보시죠. 불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옆에 빨간 차 보세요. 요 차요. 요 차 지나쳤습니다. 지나치고 나는 직진인데 살짝 우측으로 굽은 유도선 따라 잘 가고 있는데 아이고 저 차가 날 때렸네요. 어떻게 때렸을까요? 나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후방 영상 보시면은 아까 빨간 차, 요 차 살짝 지났죠? 요 차요? 예, 요 차 지났고요. 아이고 저 차가 유도선을 저렇게 침범했어요. 나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똑바로 가고 있는데 요 차가 빵 때린 거예요. 유도선을 침범해서 나를 때렸습니다. 상대가 백대빵을 인정 못하겠다. 분심이도 거치 않고 곧바로 소송 갔는데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지난 9월 4일 날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뭐야? 80대 20이라고? 불박차가 20, 상대차가 80.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유도선을 벗어나서 진행하던 상대차가 들이받았다. 이건 상대차가 잘못했다. 다만 불박차도 교차로 진입하면서 상대차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더 상대차를 잘 살피지 않고 그 차를 추월해서 주행한 잘못이 있다. 그게 20%다. 아니 무슨 동태를 어떻게 동태? 먹는 동태? 예? 판사는 저 교차로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요 옆차를 잘 봤어야 된다. 근데 왜 빨간 차를 잘 보지 않고 왜 빨간 차를 추월했느냐? 이게 추월인가요? 빨간 차 천천히 가려고 상대적으로 빨리 가고 그냥 빨라진 거죠. 불박차 속도가 빠른 게 아니죠. 잘 가고 있는데 저 차는 나를 때리는 거 보니까 내 좌회전하려고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후방 영상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저 차가 유도선을 침범해서 나를 이렇게 때렸는데요. 이거를 판사는 이 차를 잘 살피지 못한 것이 불박차 20%라고 그런답니다.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예, 이게 판사가 도대체 무슨 두고 이런 판결을 갖다가 저 초등학생도 필요 없어요. 유치원생들한테 이거 몇 대 몇 그래 100대 빵이에요. 예. 너무나 당연히 100대 빵인데 유치원생도 만도 못한 판사의 이 판결에 대해서 보험사에 항소해달라 그랬더니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녹음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여보세요?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라고 하고요. 알고 있습니다. 고객님 전화 통화하셨다. 네네, 맞습니다. 예. 우리 우선은 지금 그 판결이 8대 2로 나왔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100대 0으로, 당연히 이제 100대 0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무가 신청을 해놨던 거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8대 2로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항소를 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저희 법무팀에서는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항소가 불가하다고 이미 내려온 상태라서 불가한 이유가 있을까? 왜냐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100대 0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하는데. 일단은 이거를 만약에 뒤바꾸려면 네. 저희가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항소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가해자가 나왔는데 네. 경찰 기록에서 우리가 피해자로 뒤바뀌는 서류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아예 영상이 없는데 네. CCTV는 그게 뒤늦게 확보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가적인 자료 제출 있잖아요. 네네. 그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저희 쪽에서 항소가 불가합니다. 그럼 저도 여기 지금 8대 2라고 생각을 하는. 아니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고객님 네네. 저희는 고객님이 과실이 적고 없으면 좋죠. 저희 네네. 고객님 보험사니까.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는 거는 네. 추가적인 증빙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블랙박스 영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냈잖아요 이미. 네. 저희가 소송 갈 때 이미 보내줬잖아요. 네네. 근데 똑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자료도 없는데 현재 근데 그래서 항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과속으로 추월을 해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객님 그거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고객님의 마음이 이해가고 네네. 그게 이해 안 갔다면 제가 고객님한테 80% 나올 것 같습니다 했겠죠 그냥 처음부터. 네네. 근데 저도 고객님 무과실장 수송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네. 저희도 무과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 수송을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항소라는 거는 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항소를 한다는 거는 새로운 추가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판심 나왔어요, 반대로. 네네. 잘못된 판결이잖아, 아예. 네네. 가피가 바뀐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경찰서 기록이 있다든지 CCTV 영상이 있다든지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자료가 없으면 항소가 불가한다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험사에서는 새로운 증거 없으면 항소를 못 한답니다. 이 보험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요. 보험사가 한 15개 있나요? 15개 중에서 14개 반은, 그러니까 99%가 다 그렇습니다. 보험사는 소액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거기에 항소하려면 새로운 증거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증거 없어 항소 못 합니다. 모든 보험사가 그렇게 합니다. 네. 가끔가다 안 그런 보험사도 가끔. 그 보험사에서도 다른 경우는 다 새로운 증거 없어 안 해줍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막 닥달하면 예, 그럼 항소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보험사는요, 그럼 탄원서 써오세요. 우리 법무팀이 한번 올려볼게요. 예, 제발 항소해서 탄원서 써오라고. 뭘 탄원서 써서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저한테 올라온 동영상이 10만 개가 넘잖아요. 모든 보험사 99.9%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새로운 증거 없으면은 항소 못 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새로운 증거 있어서 항소하는 경우는 1% 될까요? 1심에서 다 하는 거예요. 1심에서 하다가 어쩌다 나중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나오는 거는 0.1%? 나머지는 1심에서 재판했는데 왜 이렇게 판단했느냐. 항소심의 판사 3명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것이 항소입니다. 그리고 또 99.9%의 보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심은요, 저희가 보험사 직원이 소송할 수 있거든요. 3천만 원 이하짜리는 보험사 직원이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나가서 할 수 있지만은 항소심 판사 3명 있는 거는요, 거기는 보험사 직원이 못 가요. 그러면 사장이 가야 돼요. 저희 사장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변호사를 소송대행으로 선임해야 돼요. 근데요, 고객님, 이거요,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거 얼마짜리 소송인가요? 아까 판결을 내서 보면요, 1,000만 원 정도 청구했네요. 800만 원 인정됐어요. 그럼 200만 원 차이죠. 200만 원 갖고 저희들이 300만 원 드릴 수 없어요. 배보다 배꼽에서 안 돼요. 새로운 증거 없으면은 이건 뭐 판사가 안 바꿔주고요. 네, 게다가 아이고 끝까지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든 그래도 배보다 배꼽이 커서 이거는 손해예요. 이러면서 그리고 그거 나중에 그 소송 비용도요, 변호사 비용도 다 여기에 손해액으로 다 합쳐져고 이런 고객님이 손해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99.9%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사건 월요일까지 항소하세요. 보험사 당연히 항소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 판사가 이상한 판결 내렸으니까요. 여러분 댓글 보시면은 보험사를 막 야단치는 댓글도 있지만은 판사를 야단치는 댓글이 더 많았을 거야 아마. 이런 판사가 다 있냐 대한민국에. 그런 판사가 있으니까 항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제가 금요일날 오전에 라이브 방송했고요. 금요일날 퇴근 한 오후 5시쯤에서 쇼츠하고 짤방하고 올렸었는데요. 제가 토요일날 이거 DB면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예, DB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DB에 저랑 친한 DB 본사의 자동차 보상 지원 파트장 배영섭 부장하고 저랑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빵빵에서는 항소를 더 할 수 없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 저희 법무팀에서는 이거에 대해 항소가 불가하다고, 법무팀에서는 항소가 불가하다고 보험사에서 얘기했는데요. 만약 이 DB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배영섭 부장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자, 이런 회사는 혼나야 되겠죠? 그랬더니 어제 쇼츠로 봤습니다. 이 보험사가 DB라면 어찌해야 할까요? 항소 검토를 했을 겁니다. 항소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항소에 옳죠. DB는 항소 여부는 어느 부서에서 결정하나요? 송무팀, 송무부. 네. 내편 남편 특약이 지난 8월 20일부터 생겼습니다. 내편 남편 이후에 자보지원 파트 이외에 현장에도 일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송무 파트, 자보지원 파트, 현장 보상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DB에서 구상소송, 그러니까 지금 같은 소송이요. 항소 여부 판단하는 부서는 송무 파트, 그리고 자보지원, 현장 보상부 이렇게 둘인가요? 자보지원, 현장 보상부는 저는 같은 건 줄 알고요. 그러면 배부장은 다른 건가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자보지원이 자동차 보상 지원 이게 배부장 팀이고요. 또 현장 보상부가 또 있더라고요. 송무팀,
자보지원팀, 이게 이 배부장 거고요. 배부장 팀이고요. 현장보상부, 뭐 세부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답니다. DB는 법무팀이 없죠. 아까 보니까 법무팀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저희는 법무팀이 따로 없고요. 준법감시본부에 송무 법률 리스크 파트가 있습니다. 그곳은 항소 판단 여부와는 무관한 부서죠. 그럼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부서는 송무팀. 네, 송무 파트. 자보지원 파트, 여기가 책임자가 배부장이죠. 그다음에 현장보상부, 여기는 배부장과 별도의 이렇게 셋인가요? 9월 4일에 판결 선고했는데 9월 4일이면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날까지 생각하면요. 판결문은 아마 좀 9월 9일 날 온 것 같은데요. 9월 4일부터 계산하더라도 4일 빼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일. 네. 제일 빠르면 18일까지 항소 기한이에요. 오늘이 9월 16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9월 15일까지, 어제 월요일까지 항소 여부 확실하게 하라고 그러세요. 예. 확실하게 확실히 하라고 제가 방송한 거죠. 이 사건이 DB 거라면 송무팀에서 항소 불가 결정했으면 어찌해야 될까요? 아까 여기는 법무팀이라서 법무팀이라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송무팀에서 DB 거고, DB 송무팀에서 항소 불가 결정해서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더라도 현장 보상부장이 항소 판단할 권한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송무팀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장 보상부가 따로 있나 봐요. 거기서 부장이 이건 항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놨답니다. 내편 단편 특약이 지난 8월 20일부터 시작됐죠. 정확히는 보행자 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지원 특약. 저는 그걸 내편 단편 특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현장 보상부장에게도 항소 권한을 줬습니다. 송무팀, 현장보상부, 그러니까 배부장 아닌 송무팀은 따로 있고요. 또 현장보상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자보지원, 그러니까 자동차 보상 지원 파트요. 이 배부장. 근데 배부장 뺀 나머지에서 이쪽 송무 쪽의 부장도 항소 불가, 현장보상부장도 항소 불가, 모두 항소 불가 아니면은 어찌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자보지원이 자동차 보상 지원 파트예요. 배부장이 양쪽들 같이 부서 간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배부장 파트에서 결정하겠군요. 내편 남편 시작한 DB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항소 못 해준다고는 안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DB면 이런 거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예, 항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위 사례가 DB 거라면 DB는 아직도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 DB 거라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DB의 배영석 부장하고 제가 오전 9시 몇 분부터 대화를 시작해갖고요. 오후 2시 24분까지. 중간에 제가 다른 것도 하다가 또 확인해 또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DB 거라면 당연히 이건 항소를 합니다. 만약에 DB에서 이걸 항소를 한다 그러면 DB는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월요일 퇴근 무렵까지 항소 안 하면 이름 공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험사는 항소했을까요? 항소한다고 했을 거다. 한 변호사 경고에도 불구하고 항소 안 하겠다고 했을 거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투표 시작! 그 보험사는 항소를 했을까요? 아니면 한 변호사 넌 너대로 떠들어. 아이고 우리는 법무팀에서 한번 항소 안 한다면서 끝이야. 어쨌을까요? 예, 200만 이상이 봤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소한다고 했을 거다가 24%, 한 변호사 경고 개무시했을 것이다가 76%. 예, 답이 올라왔습니다. 빠바밤. 어제 오후에 답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9월 15일 어제죠? 어제 점심 무렵에 변호사님 보험사에서 전화 왔습니다. 이래저래 회사 절차 얘기해 주시고 2심 항소하더라도 3심 불가하다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맞는 걸까요? 소액 사건은 항소가 끝입니다. 대법원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결과는 항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김샜네. 이거 보험사 이름 공개 못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항소 안 해주면 보험사 이름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항소해 준다면 이름 공개 못하잖아요. 이런 에레기 헤이가 정말 억울하고 속상했는데 변호사님께서 빠르게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직원이 한문철TV에 쇼츠나 짤방 봤다고 하던가요? 네, 봤다고 했습니다. 뭐야? 한문철 변호사님이 DB랑 계약된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님 자문으로 다시 회사에 요청했다고 하셨어요. DB네. 응? 그 회사가 DB야. 한문철 변호사님 DB랑 계약된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님 자문으로
변호사가 항소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변호사 항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회사에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아 미치겠네. 그 DB에서는 한 변호사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변호사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걸 항소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본사에서는 본사 법무팀에서 항소 불가했는데 한 변호사가 해야 된대. 그 다시 올렸더니 항소하라고. 도대체 뭐야 이거. 아이고. 소송에 추가 내용 넣고 싶으면 전달해 달라고 하셨고요. 네, 대법원은 원래 없어요. 예, 그렇게 끊었습니다. 어제 점심 무렵에 배부장이 먼저 저한테 카톡이 왔네요. 항소권은 금일 해당 센터장이 고객 통화해서 항소 이유서와 의뢰서를 자부지원 파트로 보내기로 했고 금일 중 항소장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변호사님 저 DB 거라고 얘기하면은 변호사님 그거 몇 번인가요? 저희들이 그거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연락을 하거든요. 업무 연락 하던 중에 이게 올라왔어요. 항소권은 무슨 항소권? 항소권? 토요일날 나랑 카톡 대화했던 그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때 대화할 때 내가 DB라고 얘기 안 했는데 어찌 알았나요? 소송번호로 확인했습니다. 소송번호 판결 있잖아요. 서울중앙지법원 2025 가소 309886 요 번호로 이 번호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하 소송번호로 확인했다고? 그럼 느낌상 DB 거라 생각이 들었나요? 배부장이 먼저 파악해서 담당자에게 항소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통화 녹음에 나온 담당자가 한문철 TV 보고 항소하겠다는 의견이 먼저 올라온 건가요? 저희가 이야기하기 전에 센터장이 여기저기 방송에도 나왔다고 이야기 들었고 저희도 오늘 전화해서 의견 전달했습니다. 물론 토요일 말씀 주실 때 저희 건이란 느낌이 강했습니다. 항소 불가 결정한 직원은 어느 부서에 누구였나요? 송무부서, 송무파트. 어이구. 송무팀에서 이런 걸 항소 못한다고 하면 DB는 아직도 많이 반성하고 내게 더 많이 배워야 되겠죠? 진정한 내 편인 보험사가 되려면. 네, 맞습니다. 배부장이 더 바빠지겠어요? 송무팀에서 저런 걸 갖다가 항소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한문철 TV에 올라오면 이 말이나 돼! 그러면 배부장이 다 그래서 이거 왜 항소 안 했어? 그 배부장이 더 바빠지겠어요?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좀 많이 바빴습니다. 왜? 집안일로? 아니요. 내 편 남편 쇼츠 정답 맞추느라고. 그게 배부장은 쇼츠는 미리 봤어요. 뭐 이런 보험사가 있어. 그래 놨는데 한 변호사가 카톡으로 DB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느낌은 DB 같은데 저쪽에 법무팀? 야, 그래고 이거 혹시 우리 거 아닙니까? 이거 퍼즐 맞추더라고. 네, 그래서 바빴습니다. 하하, 내가 어려운 문제를 내줬군요. 송무팀 아닌 법무팀이라고 나온 거 보면은 법무팀은 DB 아니에요. 네, 다른 보험사는 법무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법무팀이라고 아까 통화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DB 아닌 것 같은데 내 질문 내용으로 DB인 것 같고 그런데 토요일날 퇴근했으니까 사무실이 아니니까 검색할 수도 없고 법원 판결 사건 번호 확인할 수도 없고 내게 혹시 DB 건가요? 물어볼 수도 없고 언제 DB 거라는 확인이 되었나요? 오늘 확인했습니다. 수능 문제 역시 어려웠습니다. 배부장은 사건 번호를 확인하던 중에 센터장으로부터 연락받고 알게 되었군요. 녹음 파일에 나오는 그 직원 어떻게 그걸 교양이라고 그러죠? 네, 고객님 이거 저 법무팀에서 항소 불가 나왔거든요. 그 직원은 어떻게 교육시켰나요? 고객 관점에서 사고를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홍보에서도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밝혀도 되냐면서요. 회사.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요. 보험사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팀에서는 이거 회사 밝히면 이제 박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거 회사는 밝혀야죠. 지금까지 거의 모든 보험사, 실제는 모든 보험사가 이런 식이었지만 최소한 DB는 보행자 사고뿐만 아니라 차대차 사고에서도 적어도 한 변호사한테 질문 들어온 거. 예. 그리고 이게 내가 이거 DB 거구나. 근데 DB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 것은 내가 책임지고 내 편인 DB가 되게 하겠다고 방송할 거예요. 내 편인 보험사. 바로 이거죠. 예. 보행자 사고 변호사 사무비용 지원 특약. 지난 8월 20일부터 시작된 건데요. 차대 보행자, 차대 자전거, 차대 전동 킥보드 사고. 근데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차대 보행자는 사고로 경찰에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보험사는 차대 보행자는요. 무조건 차가 잘못이에요. 치료비 다 대줘야 돼요. 그러면서 보험료 할증시키고 내 잘못이 50% 이상이면 왕창 할증시키고 내 잘못이 50% 밑이면은 그럼 조금 할증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억울해요, 변호사님.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제가 무슨 소리야 이거 불가항력인데 잘못 없어요. 100대 빵.
그러면 DB는 변호사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문철 변호사한테 말고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 구하더라도요. 그 자문 내용이 터무니없이 이상 뭐 그런 게 아니고 수긍이 간다. 그럼 보험사는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야 우리 계약자를 위한 내 편인 보험사죠. 저는 내 편 남편인 보험사 되지만 내 편인 보험사 되라. 최소한 DB는 내 편인 보험사가 돼야 된다. DB가 바뀌면 다른 보험사도 따라올 거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는 내 편이 되자.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작년 1월 달에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요. 그래서 1년 동안 DB랑, 처음엔 DB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유, 변호사님, 아이고, 그냥 우리 여태따라기 편하죠. 보상 직원들 말 안 들어요. 예. 바뀌고 그럴 때는 백대빵 웃는 거예요. 예. 차대 보행자는, 빨리 이거 치료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 들어와요. 막 그러면서요. 말 안 듣던 걸 제가 12월부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똑바로 합시다. 최소한 DB는 나랑 친하니까 내 뜻에 따르시오. 내 편인 보험사가 됩시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준비하고 올해 8월에 시작된 건데요. 그러면 이것은 내 편 남편은 차대 보행자만 된다? 차대차 사고는 그냥 옛날처럼 해도 된다? 그건 진정한 내 편이 아니죠. 진정한 내 편이 되려면 차대차 사고에 있어서도 우리 계약자 편에서 내 편이 돼서 싸워줘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야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대 보행자가 아닌 이번 사고는 차대차 사고죠. 이번 사고 차끼리 이렇게 가다가 유도선 침범해서 나는 정상으로 가는데 때린 거예요. 자, 이런 사고에 있어서는 차대차 사고도 보행자 사고뿐만 아니라 차대차 사고에 있어서도 최소한 나한테 질문이 들어온 거는 특이하게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이거는 100대 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B 본사에서는 지금도 자동차 보상 지원 파트에서는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오전 방송을 다 봐요. 모니터링해서 이거 DB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님 그거 DB 저희 거 그 차량 번호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이해한 것은 제가 특이하게 해서 의견을 보내면 특약대로 바로 처리하는 거고요. 특이하게 아닌 것은 저한테 질문해서 저한테 그 번호 알려주세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보험사는 그렇게 안 하죠. 다른 보험사는 제가 보험사 이름 얘기하면 왜 우리 보험사 쪽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의가 들어올 거예요. 그게 다른 보험사는 잘하세요 밖에 못하지만 DB는 DB가 잘못한 거 제가 야단을 칩니다. 이거 DB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내게 질문 들어온 거 내가 책임지고 진정한 내 편인 DB가 되게 하겠다고 방송할 거예요. 예, 저도 홍보팀에서 걱정을 많이 하던데 네, 좋은 결과 낼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DB가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DB는 진정한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좀 겪어야죠. 예, 그래서 보험사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230만 명이 봤는데 공개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내 편인 DB가 되기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내게 많이 혼날수록 DB는 성장할 겁니다. 네, 저희 내 편 남편 팀 한번 인사시키겠습니다. 내 편 남편 팀. 내 편 남편팀 여기 있어요. 내 편 남편! 화이팅! 예, 여기 배양석 부장. 이 8분이 돌아가면서 제 방송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 편 남편팀한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좋은 술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박차 차주분께서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밤에 또 올라왔어요. 어젯밤에. 제가 답변을 너무 늦게 확인했네요. 2번째 올려주신 짤방도 이제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내일 보험사랑 다시 통화해서 소장 작성되면은 우리도 좀 볼 수 있게 항소장이죠. 요청드리고 또 저희도 추가로 서면으로 추가 작성해서 보내려 한다고 연락해서 제가 뭐라 그러지 녹음해서 좀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얘가 과연 항소한다는지 항소 안 한다면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 좀 녹음 파일 올려주세요 그랬는데 그거라도 녹음해서 보내드릴까요? 예, 정말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제보했었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변호사님께서 도움 주셔서 잘 해결될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정말 DB 꼴 보기도 싫었지만 그걸 다 항소하래서 꼴 보기 싫죠. 한편은 든든한 변호사님이 계셔서 DB를 다시 가입하는 게 오히려 더 안심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꼴 보기 싫었는데 제가 DB를 이렇게 야단치는 거 보고 그래서 오히려 DB를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거요. 남편이 내일 보험사랑 통화해서 항소장 다시 우리한테 주세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저희도 추가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안 하셔도 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제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DB가 이렇게 혼났는데 DB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DB가 신경 써서 100대 빵 판결 받아올 겁니다. 이 사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배영석 부장이 저한테 중간중간 보고하겠죠. 보고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DB. 근데 지금 이거는 저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변호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참고 억울한 마음에 속만 골봤을 겁니다.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힘써주신 덕분에 안도의 한심을 내십니다. 이번 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억울한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DB가 아닌 다른 보험사였으면 어찌 됐을까요? 다른 보험사였으면 한 변호사 이름 공개 못해. 한 변호사 이름 공개하면은 우리는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거야. 맘대로 하라 그래. 그래서 다른 보험사는 내가 한번 이름 딱 공개하고 상대 측에서 소송 걸면은 명예훼손으로 딱 걸면은 한번 맞짱 한번 떠볼까? 내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DB였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해주면은 제가 진짜 박살 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장 배부장 이 방송 보고 있죠? 오늘 당장 항소장 제출하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굳이 소리 안 지르고서도 DB는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다른 보험사는 제가 책임 못 집니다. 하지만 DB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차대 보행자, 차대 자전거, 차대 전동 킥보드 사고가 아닌 차대 차 사고, 차대 오토바이 사고도요. 이 특약에 가입하신 분들, 내 편 남편 특약. 이 특약 누구 보고 가입하는 거예요? 저 보고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약은 특약에 의해서, 이 특약이 아닌 것은 한문칠TV 방송을 통해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DB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DB 다른 보험사랑 똑같습니다. 이제 0.02%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0.1%씩 바뀝시다. 하루에 0.1%씩이면은 곱하기 1000하면 1이 됩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DB를 확실한 계약자 편, 고객 편, 내 편인 보험사들도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DB 열심히 합시다.